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평양과학기술대학 박찬모 명예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저희 WBS 시청자들과 동포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개사년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한 여기에서 멀리 조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축복의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오신 지 오래됐고 또 워싱턴이야 또 체지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번에 워싱턴 다시 한번 방문하시게 된 계기에 그 일정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1959년 12월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워싱턴 근처에 아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 12월에 포항공대로 갈 때까지 한 30년 동안 워싱턴에 살아서 내 고향으로 다시 오는 거죠. 제2의 고향이니까. 그리고 제 애들도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매년 크리스마스 때는 와가지고 가족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때 좀 시간이 돼서 추수감사절 때 같이 와가지고 같이 지냈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딸네 가서 같이 지내고 그러고 여기 올 때마다 스테이트 디파트먼트나 그런 데서 이제 브리핑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경우에는 작년 1월 오고 12월 오고 그렇게 두 번이나 했고 또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 저희가 재미과학기술자협회 회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 많이 만나가지고 우리 평양과기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LA 통일선교 대학에서 가서 얘기했고 또 LA의 글로벌 선교 교회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네, 과학자시지만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동안은 포항공대 총장님으로 또 대통령 과학기술 특보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정말 저 민족의 정말 소원인 통일에 접근하는 그런 평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알기는 이제 총장님께서 그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할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여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주도했다고 그러면은 조금 배가 있습니다. 김준경 총장님이 다 하시고 또 서울에 있는 곽선임 목사님이 이사장에도 있는 본부가 저기 교육문화협력재단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랬는지 2001년에 제가 영길에서 남북 과학기술자 특히 IT 과학기술자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준경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내일 모레 평양과기대 설립 계획서를 가지고 북한에 가려고 그러는데 저보고 제가 이제 IT 전문가니까 IT 분야의 제안서가 제대로 됐는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많이 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과기대 이제 설립 초기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2005년이 되니까 그동안엔 김준경 총장님이 쭉 혼자 하시다가, 이제 학사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김준경 총장님은 아시다시피 과학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인 저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라이스 대학 총장 했던 말콤 길리스 전 총장하고, 그렇게 같이 공동 설립위원장이 돼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2011년 포항공대 총장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 특보 이제 또 연구재단 이사장을 하다가 2009년에 개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평양과기대에 대해서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2010년 10월에 마침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가서 명예총장 챈슬러 역할을 하면서도 매 학기 한 과목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장님이 이제 그 전에도 많은 걸 인볼브 하셨지만 길리시 총장님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하시니까 이제 정진영 총장님께서도 김진현 총장님께서 김진현 총장님께서 이제 그 조언을 필요하시고 전문가들의 그걸 빌리기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현재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현황과 연혁과 현황을 좀 아울러 말씀해 주시죠. 예, 연혁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에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 2001년 3월에 북한의 허가를 받고 또 6월에는 남한 정부의 통일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그 협력 사업이 되니까요. 그러고서는 그 2003년에 저희가 기공식은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또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개교는 2009년 9월에 했습니다. 그때 한 100여 명의 그 참관자들이 모여가지고 개교를 했고 2010년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학부생 100명에 대학원생 50명, 150명 그리고 교수는 그때 주로 연변 과기대에 있던 교수들이 많이 오셨지만 한 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학부생이 300명, 대학원생이 80명, 그리고 교수가 60명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가 현재로는 한국 국적의 교수가 모두 오기 때문에 전부 외국 국적, 그 동포 교수라도 다 그 외국 국적을 가지신 그런 분들만 와 계시고요. 그 나라를 본다면은 뭐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라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그 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요 다음학기에는 인도에서 또 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평양과기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진 분들이 와서 가르치게 됩니다. 네, 뭐 시작은 미약하지만 벌써 창대하네요. 뭐 창대하다고는 아직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참 저희가 2011년 10월 달에 제1차 국제 과학기술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게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대학이 정말 그 학술대회를 하겠냐 세계적인 그랬는데도 저희 다 열심히 노력하고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기조연설자로 노벨상 받은 피터 그레 여기 잔스하킨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분하고 또 영국 상원으로 계신 데이비드 알턴 그 두 분이 기조연설을 했고 20여 분의 그 발표자들도 아주 그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아침마다 6시 반에 나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그 우수성, 특히 수학이나 기초과학의 우수한 거를 발견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 학생들의 그 공동 지도 교수가 되겠다. 저희 학교는 인터넷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인터넷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와서 그 공동지도 교수 하기는 어렵지만은 인터넷으로 그 제 학생도 3명을 제가 지도하는데 그 3명 중에 2명은 제가 미국에 계신 교수 한 분하고 한국에 계신 한 분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가지고 공동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장님께서는 사실 명예총장이시니까 안 가르쳐도 되시는데 또 실제로 현장에서 또 학습도 지도하고 계시네요. 예, 뭐 한 학기에 한 과목씩 가르쳤는데요. 저는 4개월 가르치고 하기가 좀 힘들어서 2개월 반에 그러니까 매주 나흘을 가르칩니다. 월, 화, 목, 금. 그렇게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잘하고 따라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컴퓨터 그래픽을 가르쳤는데 그 모란봉 악단에 최근에 생겼죠. 노래하는 거를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보내드린 거에 하나 있는데요. 그거 보면은 학생들이 참 그 학부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한 달 반 저한테 배우고 3주 만에 그렇게 해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했습니다. 네, 그 가르친 보람이 벌써 나타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그 학술대회가 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 영국 상원의원 출신들이 와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게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앞으로 뭐 창대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네. 앞으로의 역할과 그 효용성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요, 저희들이 비전 2020, 그러니까 2020년까지 네. 그 평양과기대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물론 북한 쪽에서는 세계 정말 인류급의 대학을 만들어 달라 하지만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포항공대 총장으로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의 대학을 근데 이미 됐어요. 그렇죠. 예. 네, 포항공대는. 맞습니다. 근데 포항공대는 재정이 많거든요. 근데 이 포항공대 그래서 저희가 고를 뭘로 했냐면 글로벌 유니버시티 비욘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초월한 국제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선 평양과기대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인류대학이 되는 거지. 그렇죠. 국제적으로 모르는 방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외국에도 학생들을 벌써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 런던에 있는 거기 세 학생이 이미 갔고 또 연변과기대에도 4명이 연수로 갔고 그 다음에 곧 싱가포르나 또 핀란드 그런 데도 유학생이 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학교를 국제화할 뿐 아니라 북한을 저는 개방이라는 소리는 안 씁니다. 국제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제화 시키면은 역시 북한도 이 서방세계와 같이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 국제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제가 듣기는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표어가 세계를 향해 돌진하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평양과기대만이 아니라 북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 생겨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발은 이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그게 벌써 국제화의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토하고 맞으니까 저희가 그걸 위해서 아주 열심히 적어놨죠. 네, 앞으로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요. 뭐 좀 부끄러우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의 오명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기술을 통한 그 남북 간의 협력, 그 가용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요즘에 굉장히 미국에서는 그걸 중요시하고 북미관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이언스 디플로매시, 과학 외교. 이제 그거의 시초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간에 과학 외교를 함으로써 그때 국교가 없는데도 서로 과학자들을 보내고 비자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사실 미국의 과학자들이 북한에 많이 옵니다. 그러고 북한 과학자들도 많이 초대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1990년부터 북한에 대한 특히 IT 분야의 연구를 했고 그 후에 2000년 9월에 김책공대에서 초대한 다음에 김책공대하고는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정보센터라고 PIC 그 당시는 평양시에 소속돼 있던 그 연구소하고 포항공대하고 7년 동안 제가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그 공동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북한 연구원들을 잘 가르치면은 자기네 경제사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들 자기 나라의 경제를 갖다 좀 부흥시키고 그러고 남북 간의 기술 격차가 줄고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이룩된 다음에 통일이 돼야지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통일이 되면 남한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가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한 PIC하고의 공동연구에서도 상품화된 게 나왔습니다. 건설이라고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PIC가 개발한 건축 설계 그거에다가 그걸로 설계하면은 아무래도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집을 지어놓고 잘못을 발견하면 안 되니까 포항공대에서 개발한 가상 탐방.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집 지어놓고 그거에 잘못된 거를 미리 찾아내가지고 고친 다음에 집을 짓는. 그래서 그러한 상품화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정말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각 분야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그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게 그 좀 더 나가서 그 여러 가지 교류도 이제 과학기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좀 더 그 선교 면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선교, 네. 교류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평양 그 과학기술대학은 북한 유일의 사립대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제대학입니다. 그리고 재정은 북한 정부에서 하나도 안 넣어주고 그저 북한 정부에서 한 거는 100만 평방미터의 땅을 빌려준 거고 1000명의 군인들을 보내서 집을 짓게 한 거, 이제 그건데요. 그, 우리가 교수들이 전부가 뭐, 거의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와서 선교를 뭐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얘네들이 그 정말 기독교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갖고 또 우리 학교가 그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그 교수 아파트 앞에 있는데 아무 때고 거기에다 저희 매주 지금 9시 반이면 예배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교수들 오고 그다음에 저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 오고 허용이 돼요? 예, 허용이 되니까 그래요? 하죠. 그 몰랐네요. 학생들은 저희가 못 부릅니다. 그러나 찬송가 다 듣죠, 밖에서. 네, 그래서 아무 때고 그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던 데다 강당을 짓고 그걸 갖다 이제 멀티퍼퍼스 강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보는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박사님께서는 이제 과학자시기도 하지만은 또 한 분은 또 신앙인 아니십니까? 네. 지금 그 찬송하고 그 기도드리는 모습이 그 사람들이 직접은 못 들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제 전달될 텐데 정말 그 생활하는 모습, 삶의 모습에서 그 예수의 향기가 나와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네.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부담 아닌 또 부담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선교 전략을 볼 때는 하나의 보람 있는 하나의 선교 현장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앞으로 이제 그게 뭐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교수님들을 충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이제 하시며 앞으로 어떤 분들이 계속 교수로 충원해 줬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교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들. 그분들은 꼭 박사학위 아니래도 됩니다. 그렇죠. 그 석사 정도까지 해도 영어 그 교육에. 네. 왜 그런 분이 많이 필요하냐면 우리 학교는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100%요? 예, 100%요. 그 학부 학생들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김일성대학이라든지 김책공대 같은 데서 2년을 배우고 우리 학교에 프레시맨으로 들어옵니다. 엘리트들이네요. 예, 걔네들 들어오면은 1년 동안 학부애들은 영어만 배웁니다. 기술 영어죠. 그래서 전공 과목을 영어로 들을 수 있게 준비하는 거고 대학원생은 이제 그런 대학에서 졸업하고 오는데 걔네들은 6개월 동안 이제 기술 영어를 배우고 저걸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교수님들이 있고 한쪽은 이제 전공 과목 가르치는 교수는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수도 안 받고 글쎄 말이에요. 왜 평양거기 들어오느냐?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선교사 자격이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다 뭐 저쪽에서 알고 있죠. 누가 목사라는 거. 그러나 이제 목사로 오는 게 아니라 교수로 오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에서 저거를 하시고 좀 이 보조를 하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뭐 은퇴한 사람이니까 은퇴금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오시는 분의 저거는 기독교 사상 그거고 그 다음에는 정말 남북이 어떻게든지 통일될 때 그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우리들이 미리 그 기술 격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 민족인데 그렇죠. 그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뭐 근데 예. 조금 예. 그 저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것이 이제 특히 IT 분야 같은 데는 딴 데서는 돈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렵지고 또 지금 남한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지휘제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많이 와서 정말 남북 과학기술 교류도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이명박 정권 때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 한국 국적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해소되면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네. 대통령 당선인도 이제 나오셨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궁금하지만은, 그런 것이 모두 풀려서 좀 더 이제 그 의향을 가지고 좀 더 그 많은 진취적인 학자들이 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가서라도 이제 교류할 수 있고 많은 그 학습을 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연변과학기술대학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네. 예, 김진경 총장님께서 그 또 정말 많은 것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연변과학기술대학하고의 그 유기성과 또 어떻게 다른 대학과의 어떤 연관성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뭐 아주 우리의 형제 학교죠. 그렇죠. 그 총장님이 양쪽 다 총장을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연변과학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와서 저걸 하시고 외국인들도 또 연변과학대에 가서 조금 트레이닝을 받고 평양으로 오는 분들도 있대요. 아, 그래요? 왜냐면 평양에 직접 오면은 네. 문화 차이라든지 그랬었는데 그 평양과학대는 그 개교하기 전부터 한국의 10여 개의 대학과 MOU를 맺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항공대 총장이 됐을 때 이제 포항공대도 했고 지금은 네네. 카이스트로 갔지만은 정보통신부에서 온 정보통신대학 예, 예. 원 그것도 돼 있고 고려대학 뭐 단국대학 그래요? 여러 대학하고 해서 거기에서도 교수들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현재 한국 국적들이라 네네. 좀 힘이 들고 그다음에 외국 대학하고도 또 몇 군데 MOU를 맺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과기대는 국제적으로 저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국 같은 데 오면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세계 총장 협의회 회의라든지 그런 데 참석해서 평양 과기대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이면 이분들 깜짝 놀래요. 자기네들이 상상했던 그런 평양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앞으로는 평양과기대가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제2차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알림으로써 그 서방 세계에 있는 분들이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선 와가지고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치적인 그 쟁점 때문에 막혔더라도 이제 문화예술 이제 많이 접근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과학 외교 이제 외국에서 이미 많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어두운 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접근하고 있네요. 네. 지금 미국은 아니었는데 한국이 안 오고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은 어느 분야나 어느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 윈윈하는 우리 민족이 결국 다 하나가 돼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북한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기초과학, 특히 수학 기술은 수학 실력은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 그런 걸 많이 가르치는데 학부에서 그걸 안 배웠는데도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월드 트레이드라든지 뱅킹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배우려면 수학을 잘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이제 그런 거고, 나만의 상업화 기술, 또 하드웨어 기술, 이렇게 같이 합치면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윈윈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다른 대학하고 다른 것이 그 지식산업복합단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R&D 센터에 그 외국의 연구소나 대학 분소 이제 그런 것들이 와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벤처 기업 만드는 법을 배운다든지 현재로는 지금 중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네네. 회사가 하나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도 철도기술연구소 같은 데서도 사실 그 앞으로 남북을 통한 네. 철도 그 만주까지 가는 그런 거 네. 하려면 북한에 와서 좀 실정을 아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게 올라오는데 현재로는 못 오지만 앞으로 그런 뭐 철도기술연구소라든지 그런데도 평양과기대 연구실을 원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오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남북 간의 교류가 어떤 중요한 계기가 또 터져서 물꼬가 터져서 하루속히 많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의 과학기술에 미치는 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그게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지만요. 네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외국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오고 또 평양과기대 내에서도 정말 유수한 외국 교수들한테 배워서 그 새로운 그런 지식을 갖다가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역시 북한이 네네. 많이 변할 거고 과학기술 그렇죠. 면에서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을 쓰니까 뭐 김일성대학이나 김책공대 같은 데 있는 대학원생들 왜 사립대학인 평양과기대는 학생들이 인터넷 쓰고 우리는 못 쓰느냐. 네네.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은 얘기 안 하지만 네. 뭐 한국에서도 만약에 반대로 그렇게 됐다면은 한국의 학생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 때고 김책공대나 김일성대학도 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쓰게 만든다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구글 회장도 네네. 그 김일성 대학을 갔잖아요. 거기 그 전자도서관 저도 이제 거기 가봤는데 여러 번 가봤죠. 그 휴레패카드 컴퓨터로 오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구글이나 네. 뭐 위키피디아 가지고 서치하는 거 않는데 이번엔 보이더라고요. 네네. TV에. 맞습니다. 그 조금 영국이에요. 현재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그러나 그렇게 우리 학생들은 써요. 구글, 위키피디아, 유튜브 다 써가지고 연구 논문에 필요한 걸 갖다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대학도 뭐 있는 사람들이 교수인지도 모르죠. 하여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파가 상당히 클 거예요. 네, 저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 사장이 갔을 적에 딸도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와서 조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 화면이 정지되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그거 이제 앞으로 이제 점진적인 하나 발전의 단계라고 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글이라든지 유튜브가 이렇게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눈 녹듯이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뭐 다 되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라듀얼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보면 그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한 점이라든지 그 해소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한 끼에 한 600명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 식사비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은 뭐 수업료를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거저고 먹고 사는 거 거저. 그 다음에 한 달에 10불씩 학생들의 이카드, 네네. 전자카드에 넣어줘가지고 우리 학교에 있는 매점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크죠.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한국의 교회라든지 교회단체 또 미국의 교회단체에서 많이 저걸 했는데 남북관계가 저거 하면서 상당히 아마 도우려고 해도 돕는데
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문제는 주로 우리 김진경 총장님이 맡아서 하시기 네. 때문에 저는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고생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 수급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인식 문제입니다. 네. 북한 어문은 무조건 나쁘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도 박해하고 그런 나라를 왜 가서 하느냐. 그것이 이 정부나 고위층 그런 사람 중에 일부가 있다지만 이 백성들 그분들 만나면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단체로 어디 가면 애들도 그냥 헬로 하면서 따라와서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네네. 근데 이제 노동신문이나 그런데 나는 거 보면은 미국이 저기고 요번에 미술도 자기네들이 미국을 저거 해서 핵도 개발하고 한다 하는데 그거야 자기네 일종의 협상하기 위한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거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돌아오고 서방세계하고 같이 되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 때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 기도.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면이나 보면은 부정적인 면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 지금 아무리 관계도 지나침이 없는 기도, 사랑이 전제돼서 그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럼 이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만들어진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제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통한 궁극적인 비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궁극적인 비전은 평양이 옛날부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날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북한을 갖다가 국제화하는데 평양과학기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서 하루속히 북한이 정말 서방 세계와 동등하게 하나의 일원이 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총장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일반,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 보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께 이렇게 혹시 부탁이나 당부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해외 동포께서는 사실 북한에 방문하시기가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쉽습니다. 용이하죠. 그리고 제가 많이들 봅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서 보시면은 북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나쁜 데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와서 보시고 평양과학기대도 한번 와서 보시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평양과학기대 오시려면 이쪽에서 일정 정할 때부터 평양과학기대 방문을 하겠다고 하셔야지. 그렇죠. 예. 평양에 오셔가지고 가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건 일정에 없던 거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번에 구글 회장도 조금 그래서 평양과학기대 못 오셨는데 하여간 좀 와서 보시면은 많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좀 풀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글 회장이 가서 평양과학기대를 방문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난센스 같지만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앞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할 때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해야 될 것을 알려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열흘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느껴지는데 모든 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떠나서 한번 방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사님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겠지만은 박사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금년에 기도 제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2010년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이 지금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 3월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논문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실험이랑 해야 되는데 참 평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기라든지 문헌을 의지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항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제한된 그러니까 센서드 에어리아에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엔 못 들어옵니다. 아주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참 논문을 잘 써가지고 졸업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10월에 저희가 제2차 그 국제학술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정말 잘 준비돼가지고 1차 때나 마찬가지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빨리 남북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우리 한국 국적의 교수들이 평양과기대에 와서 좀 가르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남북 과학기술 교류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교수들은 되게 젊은 교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나이 많은데도 열심히 하니까 학생들이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젊은 교수들이 와서 호흡을 맞추면서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금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한 가지 다 중요하네요. 벌써 논문을 또 쓰게 됐고, 네. 이제 제2회 학술대회 정말 크게 또 잘 마무리되길 바람하지 않겠고요. 정말 그 남북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속히 정말 화해 모두가 조성이 되어서 마음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평화적인 통일로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또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바쁘신데에 불구하고 귀한 시간에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이신 박찬모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